1차 방정식의 활용 세 번째,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거리 속력 시간 응용 문제 풀 생각하면 여러분 벌써 머리가 좀 아프죠? 네, 속력이 왜냐하면 일정 시간당 간 거리를 얘기하니까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자, 볼게요. 속력을 비교해 보려면, 자, 내가 1시간 동안 100km만큼 쌩 하고 달린 자동차가 있고, 또 1시간 동안에 50km만큼 간 차가 있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누가 더 속도가 빨라요? 그렇지. 이 친구의 속력이 훨씬 빠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속력은 빠른지 느린지 비교를 할 때든 단위 시간당 얼마의 거리를 갔는지를 알아야 내가 속력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식이 이렇게 3개가 나와 있는데 3개 다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속력을 딱 기본으로 해서 내가 여기에서 거리를 알고 싶어. 그럼 시간이 없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시간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시간을 곱해주고 여기에 약분을 딱 해주면 거리는 뭐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식이 딱 나오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았어. 그럼 시간은 어떻게 구하는데? 그렇게 궁금하면 시간이 궁금하니까 여기 속력을 나눠줘야 되겠다. 속력을 약분해서 없애줘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속력을 약분해서 없애주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런 식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 보통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쓰죠. 여기는 네모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 보통 이렇게 마우스 모양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그죠? 거, 속, 시 이렇게 딱 쓰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돼요? 거리는 반대편 여기 위에 있고 속력하고 시간은 같은 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속력이 궁금해. 그럼 뭐라고요? 시간 분의 거리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시간 분의 거리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럼 반대로 내가 시간이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속력 분의 거리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우스나 선생님 이렇게 무당벌레처럼 생겨서 귀엽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거속시 무당벌레를 딱 문제를 풀 때마다 옆에 그려놓고 식을 쉽게 찾아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력은 사실 일반적으로 시속으로 주어지지만 분속으로 주어질 때도 있고 초속으로 주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단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만 기억을 하면 자, 거리 속력 시간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응용 문제를 어떻게 푸냐? 그럼 저렇게 까다로운데 난 어떻게 쉽게 풀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꿀팁이 있어요, 여러분. 자, 전체 시간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전체 이동거리라는 말이 나오면 저게 힌트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두 지점 사이를 왕복하는데 전체 시간이 3시간이 걸렸다고 여러분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알면 돼? 갈 때 걸린 시간이랑 올 때 걸린 시간만 딱 알면 되겠죠? 그래서 갈 때 2시간이 걸렸는데 총 3시간이 걸렸대. 올 때 걸린 시간이 얼마일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렇게 문제 내주겠어요? 아니지. 우리가 이게 필요하긴 한데 뭘 가지고 찾아오라 그러냐면 갈 때 걸린 시간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속시 다시 생각해 보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 속력과 거리를 이용해서 시간을 찾아와 이렇게 여러분한테 시키는 거야. 근데 뭘 할지만 알면 우리는 찾아올 수는 있으니까 속력분의 거리 더하기 또 올 때의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해서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을 합하면 전체 시간이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식을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또는 만약에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두 사람 A, B가 마주보고 출발하거나 호수 둘레를 돌다가 만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A와 B가 있었는데 마주보고 출발해가지고 중간에서 만난대요. 그럼 여기서 A는 여기서 출발하고 B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중간에서 어떻게 돼요? 땅 하고 만났죠? 그러면 A 속력도 다르고 B의 속력도 다르겠지만 A와 B가 움직인 거리가 어때? 전체 이동 거리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A의 이동 거리 더하기 A가 간 거리에다가 B가 간 거리를 합하면 전체 이동 거리를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호수 둘레를 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도 A는 반대 방향으로 돌고 B도 여기를 돌아가지고 딱 하고 만났다? 그러면 A가 움직인 거리랑 B가 움직인 거리를 합했더니 어때요? 호수 한 바퀴, 호수의 전체 거리가 됐죠? 자, 그래서 A의 이동 거리와 B의 이동 거리를 합하면 전체 이동 거리가 된다고 했을 때,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A의 이동 거리와 B의 이동 거리를 순순히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하겠지. 그럼 거리는 어떻게? 속력과 시간을 이용해서 찾죠? 그래서 A의 속력 곱하기 걸린 시간, 또 B의 속력 곱하기 걸린 시간, 이렇게 해서 전체 이동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또 X에다가 선생님이 밑줄 친 이유는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딱 시작해서 이렇게 이동했잖아. 그런데 걸린 시간은 어때요? 같지? 속력이 달라서 얘는 조금 가고 얘는 많이 가기는 했지만 시땅 하고 출발해서 딱 하고 만났으니까 걸린 시간이 같으니까 우리는 둘 다 X라고 놓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면서 그럼 진짜 실제로 문제를 풀면 얼마나 쉬운지 한번 알아볼게요. 거속시 문제를 풀 때는 자, 익숙하기 전에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게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다가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한 글자씩 거속시 이렇게 써놓고 이 표 하나만 만들면 절대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기 전까지 연습을 할 때는 이 표를 조금 그려줍시다.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같은 길로 내려올 때는 시속 4km로 걸었더니 총 7시간이 걸렸대요. 여기 힌트 나왔다. 총 7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면 우리는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을 찾으면 되겠구나. 이걸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같은 길로 내려왔다. 여기에 선생님이 줄을 쳐놨잖아. 왜 그래요? 올라간 길하고 내려온 길이 같아. 그러면 올라간 거리와 내려온 거리가 같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갈 때의 속력은 얼마였어요? 시속 3km였죠? 내려올 때의 속력은 4km니까 시속 4km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걸린 시간 우리 알 수 있어요? 모르지? 시간은 안 알려줬잖아. 만들어야 돼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3분의 x. 얘는 어때요? 4분의 x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드디어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올라갈 때 걸린 시간 3분의 x에다가 내려올 때 걸린 시간 4분의 x를 더하면 총 몇 시간이 됐다고 했어요? 여기 총 7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드디어 식을 세웠습니다. 이제 풀기만 하면 되죠? 자, 분수식이 있을 때는 우리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여기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모든 항에 곱해주기로 했거든. 3과 4의 최소 공배수 누구예요? 10이죠. 그래서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약분을 해서 4x 더하기 3x는 7 곱하기 12. 이거 계산 잠깐 남겨놓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동료한끼리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7x는 7 곱하기 12 이렇게 되죠? 7이랑 뭘 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x는 뭐겠어요? 12지. 그래서 올라간 거리 x는 12km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총 시간만 알고 나니까 식을 굉장히 쉽게 구하고 그 다음에 풀기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거리 문제를 알아볼게요. 둘레의 길이가 700m인 트랙을 A는 분속 60m의 속력으로 B는 분속 80m의 속력으로 걷고 있대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자, 둘레의 길이가 이렇게 700m인 트랙을 돌고 있대요.
자, 근데 A는 분속 어디 60m의 속력으로 이렇게 반대로 가고요. B도 분속 80m의 속력으로 이렇게 반대로 가서 여기 어떤 지점에서 만났대. 그래서 여기가 B가 돼서 만났대요. 똑같이 시작을 해서. 자, 그러면 문제 우리 표를 한번 완성을 해봅시다. A에 걸린 시간이 X분인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동시에 시작해서 이렇게 만났으니까 걸린 시간 얘도 똑같습니다. 자, B의 속력은 아까 얼마래요? 여기는 80이래요. 그러면 A의 이동거리와 B의 이동거리를 합하면 어떻게 돼? 트랙 전체의 거리가 되죠? 자, 그럼 거리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요?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속시. 아, 맞아. 속력이랑 시간을 곱했지? 자, 그래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60x 곱하기니까 우리 이렇게 생략해서 나타냅시다. 얘는 80x 이렇게 우리 이동 거리를 찾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식을 쓰면 뭐라 그래요? 60x 더하기 80x는 전체 이동 거리 얼마? 700m 이렇게 알 수 있네. 자, 그래서 이거 더해주면 얼마예요? 140x는 700이니까 양쪽에다가 140을 나눠줍시다. 자, 그러면 x는 뭐가 돼요? 5 이렇게 되죠. 그럼 두 사람 A, B는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났어요? 그렇지, 5분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지 않지? 자, 둘레의 길이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얘가 힌트다. 이것만 딱 캐치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